레이저가 보이지 않는 걸 본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실험이 어떻게 아무도 예상 못한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그 신기한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우선 기본 원리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원래 이 파이버 레이저라는 건 금속에 글씨를 새기는 용도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아크릴 같은 데 쏘면 빛이 그냥 슝 하고 통과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화면 좀 보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레이저가 아크릴 표면도 아니고 저 깊숙한 내부에 마치 작은 은하계 같은 이상한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통과해야 할 빛이 어떻게 물질 속에서 저런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황당한 미스터리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실험이 도대체 어떻게 계획과 다르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실패였을지, 아니면 엄청난 발견의 시작이었을지 한번 보시죠. 원래 계획은 진짜 간단했어요. 레이저를 아크릴에 쏴서 통과시키고 그 아래에 있는 금속판에 맞춰서 반사시키는 거죠. 그럼 그 반사된 열로 아크릴 뒷면에 살짝 자국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타닥하는 격렬한 소리가 나고 불꽃이 튀더니 제일 이상한 건 아크릴 한가운데에 뜬금없이 미스터리한 기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였어요. 이건 뭐 계획이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죠. 자, 그럼 이 현상을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을 세우고 추적에 나섭니다. 과연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반사였겠죠. 저 밑에 있는 금속판에서 레이저 빛이 반사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구나.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었고 아주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정말 간단하면서도 똑똑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아크릴이랑 금속판 사이에 그냥 종이 한 장을 싹 끼워 넣는 거예요. 종이는 레이저 빛을 막아버리니까 이러면 금속판에서 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만약 반사가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저 이상한 기포가 생기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포는 이전이랑 똑같이 아크릴 내부에 생겨났어요. 이걸로 확실해졌죠.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 반사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설은 틀렸고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실험자도 정말 황당했겠죠. 이거 보니까 반사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투명한 재료 안에다 뭘 새길 수가 있는 거지? 그 혼란이 이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이 교착 상태를 깨뜨릴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조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그건 바로 초점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신기한데요. 레이저의 초점 위치를 바꿔봤더니 글쎄, 기포가 생기는 위치가 정확하게 따라서 움직이는 걸 발견한 거예요. 초점을 아크릴 위쪽에 맞추면 기포도 위쪽에 생기고 초점을 깊숙한 가운데로 옮기면 기포도 따라서 깊은 곳에 생겼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죠. 이 현상의 핵심은 빛의 반사가 아니었구나. 레이저의 에너지를 어디에, 얼마나 깊은 곳에 집중시키느냐? 바로 그 초점의 깊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미스테리를 푼 돌파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발견을 넘어서 이 예측 불가능했던 현상을 내 마음대로 제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거친 야생마 같던 현상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었을까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레이저의 출력, 속도, 그리고 레이저 빔이 지나가는 선 간격 같은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출력을 낮추니까 기포가 좀 얌전해지고 속도를 늦추니까 기포가 더 촘촘하게 생기더라고요. 수많은 시도 끝에 마침내 이 기묘한 현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현미경으로 그 기포라는 녀석의 정체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와, 이게 그냥 공기방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재료 내부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폭발들이 만들어낸, 뭐랄까,
복잡하고 미세한 파열의 흔적 같은 거였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꼭 작은 우주 같아요.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우연히 만들어진 이 현상은 단순한 파괴의 흔적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도대체 과학적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기가 막힌 이론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이 역설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레이저빛 자체는 에너지가 약해서 아크릴을 손상시킬 힘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약한 빛이 재료 한가운데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비밀은 바로 중첩이라는 물리학 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약한 파동 여러 개가 한 지점에서 딱 만나면 그 힘이 합쳐져서 순간적으로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빛의 파동들이 서로 엇박자로 만나면 에너지가 서로를 상쇄시켜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얘네들이 박자를 딱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같은 타이밍에 한 지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합쳐지면서 폭발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쾅 하고 말이죠. 바로 이 강력한 에너지 스파이크가 아크릴 속에서 미세한 폭발을 일으킨 주범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골치 아픈 미스터리가 어떻게 아주 멋진 기술로 변신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결국 초점, 출력, 속도 같은 이 모든 설정값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실수, 버그라고 생각했던 이 무작위 현상이 이제는 투명한 아크릴 내부에 아주 정교한 3D 패턴을 그려 넣을 수 있는 엄청난 기술로 재탄생한 거죠. 이 기술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내부에 특별한 문구나 이미지를 새긴 맞춤형 트로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 아니면 조명을 켜면 내부 조각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멋진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정말 위대한 발견이라는 건 완벽하게 짜인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 것처럼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그 예상치 못했던 단 하나의 결과에 호기심을 갖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